하는 연프의 초반이 재밌는 게요. 배울 점이 많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한눈에 매력적인 사람들이 선택될 것 같잖아요? 아닙니다. 반전이 있어요. 오늘은 솔로 지옥을 보면서 말 그리고 행동이 어떻게 사람의 마음을 바꿔놓는지 호감과 비호감이 갈리는 말의 지점들 그런 포인트들을 짚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만남에서는 다들 무난하게 매력을 뽐내죠. 그리고 바로 커플 매칭으로 들어갑니다. 여자 투표 1위는 김민지 씨, 남자 1위는 김재진 씨였어요. 이 재진 씨한테 투표를 해주신 여자분들의 멘트를 보면은 이 유유히 걷는 모습이 독특해서 궁금했다. 자, 여기서 저를 희번덕했던 포인트가 있어요. 매력의 법칙 하나를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대비 효과인데요. 대세와 좀 다른 대비되는 특징이 더 주목받고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이런 거죠. 모두가 키가 큰 장신의 아이돌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유독 단신의 멤버가 눈에 띕니다. 솔로지옥처럼 다 멋있고 다 예쁘고 외모적으로 훌륭한 분들이 출연하는 곳에서는 무기가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었던 분들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매력 어필을 좀 덜하고 말을 절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굳이 뭐 행동이나 말로 보여주지 않아도 알아서들 다가왔으니까요. 게다가 첫인상이니까 모두가 조심스럽고 감정을 좀 절제합니다. 이 중에 좀 상대적으로 털털하고 시원시원하고 거침없이 표현하는 이 민지 씨의 리액션이 훨씬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재진 씨도요. 혼자 굉장히 느리고 여유 있는 독특한 걸음걸이를 보여줍니다. 다른 분들이 좀 젠틀하고 깍듯한 느낌을 주는 반면에 재진 씨는 왠지 모르게 좀 도인 같은 좀 초월한 듯한 아우라를 풍깁니다. 그래서 다들 궁금하다. 면접이나 미팅처럼 여러 명이 있는 곳에서 나의 좀 경쟁력을 높이고 싶다 하시는 히리들이 있다면요. 이 포인트를 기억해 주세요. 다른 분들과 대비되는 나만의 매력이 무엇인가? 두 번째 매력이 또 보이는데요. 이 두 분은 자신의 매력을 좀 잘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매력 포인트. 자신의 매력을 아는 사람의 여유. 그동안 살아오면서 데이터로 쌓인 거예요. 이게 매력이라는 걸 본인이 압니다. 민지 씨도 마찬가지예요. 솔직하고 털털한 매력이 본인의 매력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나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거침이 없고 당당한 분들을 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좀 끌리게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매력 포인트이기도 해요. 자신감. 특히나 이렇게 초반처럼 서로를 모를 때는 자신감만큼 강력한 무기는 또 없죠. 네, 그렇게 해서 선택된 두 분이 천국도를 가는데요. 여기서 또 재미있는 대화 포인트가 나옵니다. 자, 다음 2화로 넘어가서 또 이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저를 희번덕하게 했던 대화 포인트 들어갑니다. 재진 씨가 연애 스타일이 따로 있으세요? 물어봅니다. 저를 7번 봤으면 좋겠어. 5번, 6번. 네요. 6번 보다가 5번 보다가 4번 보다가 2번 보다가 영원히 안 보기. 자, 제가 우리 히릿들한테 늘상 강조드리는 대화 포인트가 하나 나옵니다. 특히 관계 초반에 다음과 같은 멘트는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은데요. 상대가 내 성향을 잘 모르잖아요? 이제 서로를 알아갑니다. 그럴 때 좀 부정적인 뉘앙스로 대화가 흘러가는 거 좀 지양하셔야 돼요. 이거는 호감의 특성도 있습니다. 좀 시간이 지나도 저 사람 참 호감 간다 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들여다보니까요. 그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즐겁고 밝은 기분이 드는 사람, 긍정적 정서를 소환하는 사람에게 우리는 호감을 가지는 심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반대의 대화결로 진행되면 어떨까요? 뭔가 대화를 할수록 점점 부정적 감정을 상기하게 하는 말을 상대가 합니다. 자, 그러면 저분 별론가? 좀 호감이 반감되는 역효과가 생기기도 하는 건데요. 조금 전에 대화가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상형이냐 했는데 집중하는 사람이 좋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그런데 일주일에 7번 본다. 재진 씨가 이해를 하려고 얘기를 해요. 5번, 6번. 여기서 이 얘기를 예진 씨가 부정적으로 좀 봤습니다. 6번 보다가 5번 보다가 4번 보다가 2번 보다가 이렇게 좀 변한다는 얘기를 하는데 영원히 안 보기. 웃겨요? 저는 이 시점이 좀 아쉬웠어요. 이게 좀 귀여운 유머 코드로 타격이 없으려면 두 분의 정서적 거리가 조금 더 가까웠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초반이잖아요. 서로를 이제 막 알아가기 위한 시점에 이런 농담을 하면 상대는 일단 웃죠. 근데 이제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을 잘 모르니까 불필요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호감을 주고 받아야 되는 관계에서는 그렇게 좋은 대화의 결이라고 추천해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웠습니다. 조금 전 얘기한 호감의 법칙과 좀 상반되는 얘기겠죠. 자, 2화에서 제 눈을 좀 희번덕하게 했던 분이 등장합니다. 성훈 씨인데요. 패널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왔거든요. 멘트 최악이다. 별로기네. 자, 이렇게 자리에 앉고 나서 인사를 합니다. 여자가 2명밖에 없구나. 이 멘트를 해요. 이런 멘트가 왜 최악일까요? 저는 가장 큰 원인으로 대상화를 꼽아봅니다. 연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몰입이죠. 감정의 몰입.
뭐 상대에게 몰입, 분위기에 몰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자가 2명밖에 없네와 같은 말투는 시청자들이 할 법한 말투죠. 좀 몰입하지 않는 한 걸음 뒤에 있는 사람의 느낌을 줘요. 그러니까 마치 시청자 댓글 같은 느낌? 그럼 함께 있는 분들이 갑자기 몰입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서 확 빠져나오게 돼요. 갑자기 이제 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카메라로 따지면 점점 줌인을 하면서 몰입이 되고 호감이 생겨야 되는데 이 멘트는 내가 객관화가 되는, 이 대상화가 되는 줌아웃의 멘트가 됩니다. 몰입을 하면요, 없던 호감도 생깁니다. 내 앞의 상대를 지금 최고의 사람,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최선을 다해서 대해야 호감이 생길 확률이 커집니다. 그런데 확 깨는 말을 한다? 그럼 이제 내가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느낌보다는 그 출연자로서 대상이 되는 느낌을 받아서 상대에게 호감이 가긴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우리는 좀 반대로 하셔야 됩니다. 오히려 더 몰입해서 이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 이 사람밖에 없는 느낌, 경청을 하고 몰입을 해서 상대를 대하시면요, 없던 호감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심리가 그렇잖아요. 상대가 나를 뭐 여자들, 뭐 남자들 이렇게 대상화해서 칭하는 순간 마음에 거리감이 생깁니다. 반대로 희랜 씨, 따뜻한 사람, 특별한 사람 이렇게 대해주기 시작하면 김춘수 시인의 시처럼 이름을 부르는 순간 나에게 와서 꽃이 되는 것처럼요. 자, 청국도를 가셨던 분들이 이제 돌아왔어요. 다녀와서 한 대화가 굉장히 흥미로워서 저의 눈을 또 희번덕하게 했는데요. 먼저 민지 씨랑 오성민 씨를 볼까요? 보신 분들은 다 느끼셨겠지만 민지 씨랑 성민 씨 일단 안 맞습니다. 민지 씨는 감정을 다 드러내는 타입인데 성민 씨는 그 감정을 받아주고 티키타카 해주는 성향이 아니라 반응을 삼켜버리는 타입이에요. 그런데 민지 씨가 계속 드러내는데 비해서 성민 씨가 티키타카가 없습니다. 그 성민 씨가 다른 분과 대화를 하는 걸 보면 민지 씨에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이 대화로만 한번 짚어볼게요. 민지 씨는 표현력의 최대치로 말을 하는데요. 성민 씨는 항상 삼키는 화법을 씁니다. 요런 식인데요. 민지 씨가 계속 어필을 해요. 귀엽게 생긴 건 무기야. 넌 엄청난 무기를 들고 있는 거야 했는데 노코멘트 할게요. 이런 식입니다. 대화에 티키가 있고 타카가 있어야 되는데 타카가 전혀 없죠. 관심이 없어서 라고도 볼 수가 있지만 사실 성민 씨가 대화를 할 때 막 적극적으로 본인을 드러내는 타입이 아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대화의 결이 참 중요합니다. 내가 티키를 했을 때 타카가 되는 사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성향 차이인데요. 근데 또 성민 씨 잘하는 거 있습니다. 감사 표현이나 질문을 또 대화에서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뭐 덕분에 가네요. 헬기에서도 덕분에요.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데 이런 배려형의 화법을 좀 쓰고 있는 분들은 조금 더 좀 적극적으로 진정성을 드러내시면 좋아요. 성민 씨 화법의 또 아쉬운 지점이요. 멘트가 짧고 잦아요. 덕분에 고마워요. 예뻐요. 순간적으로 마음을 좀 살 수 있는데 너무 조금 총알을 남발하면 상대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이게 진심인지 매너인지 헷갈리는 순간이 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좀 진정성 있는 묵직한 멘트 한 번으로 횟수를 좀 줄이고 깊이를 늘려보시는 건데요. 성민 씨가 노코멘트 하겠다고 하고 당황스럽다는 말을 자꾸 해요. 민지 씨랑. 난 너였어. 뭐 이런 직진 멘트에 당황스럽다. 제일 대화해보고 싶은 분들이 있어? 없어. 난 너였어. 오, 당황스럽다. 나도 항상 이렇게 직설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당하니까 되게 좀 당황스럽네. 거의 지도당해? 어때? 좋아. 라고는 했는데 그 당황스럽다는 부정적 감정 말고 좀 솔직하게 좀 부끄럽다, 얼굴이 빨개진다 라거나 좀 서로에게 집중할 수 있는 대화로 질문을 다시 던져보면 어땠을까 라는 좀 아쉬움이 드네요. 나의 뭐 귀여운 외모 말고 다른 포인트는 없냐 라고 뭐 너스레를 떨거나 근데 사실은 느끼셨겠지만 호감이 없어서 이렇게 건조한 대화가 이어지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의도치 않았다면 이런 대화는 사실 호감을 반감시키는 결의 대화가 될 수 있다는 것 포인트를 꼭 짚어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확 끌어당기려면요 진정성 그리고 구체성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좀 설레는 대화로 넘어가 보면요 우리 또 고마우신 분 미나수 씨와 수빈 씨의 대화입니다. 자 패널들이 이 대화를 시적이다 라고 표현했죠. 주어가 없는 대신에 자꾸 서로를 향한 방향이 서로를 향한 대화를 합니다. 여기 관심 있는 사람 있냐? 있다. 한 분 있다. 키가 커요? 그쵸. 크신 편이죠. 뭐 이렇게 서로를 추리하는 대화를 합니다. 그리고 수빈 씨의 MBTI를 미나수 씨가 궁금해하는데 한 번에 재미없게 알려주지 않아요. 청국도에 가면 알려줄게요. 자, 데리고 가주세요. 또 이렇게 봤습니다. 티키타카가 되죠. 자, 여기서 또 포인트. 내가 좀 투명해서 재미없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살짝 상대가 나를 궁금해할 여지를 남겨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바로 100% 나를 다 드러내기보다는 그거는 청국도가 알려주겠다. 살짝 그 틈을 남겨놓는 게 또 상대로 하여금 나를 궁금해할 여지를 주는 거잖아요. 혹자는 뭐 요거를 끼부린다 뭐라고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요런 궁금함이 좀 있어야 매력도가 올라가는 게 또 사람의 심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다음엔 이겨야겠네요. 빨리 게임했으면 좋겠어요. 와 같은 대화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향해서 살살 당기는 대화예요. 방향이 서로를 향해 있죠. 그래서 통하는 대화에선 이 포인트가 중요해요. 계속 대화의 중심, 포커스가 상대여야 합니다. 자, 3화로 넘어가면 여기서 또 매력적인 화법이 하나 등장합니다. 승일의 감기는 화법. 민지 씨와 대화 속에서 그 매력이 더 많이 드러나는 분인데요. 이 대화의 두 가지 포인트를 전 짚어봤습니다. 승일 씨 화법의 두 가지 좋은 포인트. 첫 번째는 해피엔딩 화법. 저의 컨텐츠에서 예전에 소개했던 화법이기도 한데요. 대화의 끝이 부정적이 아니라 긍정적이 되면 우리가 상대를 좀 긍정적으로 기억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집니다. 어쨌든 긍정적이에요. 저희가 끝인 것 같아요. 주인공이네요. 주인공이에요? 마지막에 들어왔으니까. 아 그래요? 마지막에 들어왔네요. 주인공이네요. 민지 씨가 꼴찌 안 좋아하는데 라고 말을 하면서도 속으로 승일 씨를 좋게 봤다는 얘기를 이후 두 사람이 청국도에 갔을 때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좀 긍정적인 해피엔딩 화법은 상대를 왠지 모르게 좀 다정하다, 따뜻하다, 긍정적이다 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대화를 쭉 나누다가 승일 씨가 자존감 지킴이적인 화법을 해요. 민지 씨가 본인이 더 나이가 많다고 하니까 아직 귀는 젊어. 너 아직 30밖에 안 됐어. 30 밖에. 어려. 내가 할 말은 아니지만. 자, 4화, 대망의 4화. 자, 커플 화보 미션. 우리 제작진분들의 노림수가 가득한 미션이죠. 저는 또 동시에 과학적으로 좋은 접근을 하셨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제 채널에서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뇌는 떨림과 설렘을 구분을 못합니다. 이거를 뭐 흔들다리 효과, 롤러코스터 효과라고 하는데 롤러코스터를 함께 타고 내려온 상대에게 나도 모르게 호감을 느끼는 이 현상을 말합니다. 내 심장이 뛰는 게 롤러코스터의 고도 때문인지 옆에 있는 상대 때문인지 우리 뇌가 헷갈리는 거죠. 커플 화보 미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상대 때문에 내 심장이 뛰는 건지 아니면 이 미션 자체가 주는 압박과 긴장, 포토그래퍼 앞에서 잘해야 한다는 이 긴장감 혹은 이 밀착으로 인한 긴장 뭐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심장이 뛰는데요. 이것도 헷갈리는 거죠. 점점 상대를 향한 호감이었나?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후에 커플 화보를 찍고 많은 분들의 호감 판도가 좀 바뀌어요. 그전까지 민하수 씨와 청국도를 갖고 호감을 쌓아왔던 수빈 씨가 이전에 비해서 함께 커플 미션을 진행했던 희선 씨에게 수빈 씨가 더욱 관심을 보이는 현상 역시 이 미션도 한몫을 했을 거란 예측이 됩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진실 게임 또 우리의 고마우신 분 민하수 씨에 대한 얘기는 다음 회차에 또 이어서 해볼게요. 오늘은 화법과 호감의 측면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1화에서 4화를 쭉 보면요. 매력은 갑자기 생긴 게 아닙니다. 상대의 말을 좀 수용할 줄 아는 사람, 여지를 주는 사람, 그리고 상대를 좀 평가의 대상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둔 사람, 긍정적인 정서를 만드는 사람들이 결국 선택받습니다. 다음 회차에서는요, 이 말들이 더 큰 파동을 만드는 순간들, 좀 사람을 감는 말과 뱉어내는 말들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그건 연애 얘기기도 하지만요, 사실은 우리의 관계 얘기, 또 사람 얘기니까요. 다음 편에서도 또 우리 마음과 화법을 들여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번득! 네, 히리들 오늘 좀 새로운 컨셉으로 이렇게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괜찮으시면 또 다음 회차도 솔로지옥 희번득 우리가 배울 점들, 매력 분석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히리들이 공감 가는 포인트들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며 또 일반인 출연자분들이만큼 너무 상처받지 않는 댓글, 공감의 멘트들 부탁드리며 저는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채널 고정해주신 히릿, 내일도 최고글만 걸으세요. 안녕, 뿅.